안녕하세요. 알파견의 경제뉴스입니다. 매미 소리가 참 좋죠. 오후에는 조용하네요.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입니다. 주택공급 현황, 착공부터 입주까지 봐야 합니다. 자, 이에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대책에 신축 소형 주택 구입대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넣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주택수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 범위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요. 아울러 주택 청약대에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유력한데요. 지금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소형 주택 구입 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되죠. 정유전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카이 실적 고공비행, 영업이익 786% 증가했습니다. 카이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 8,918억 원, 영업이익 743억 원을 거두었다고 29일 잠정 공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85% 성장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462% 늘어난 554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 2분기 시장 컨센서스 523억 원을 크게 상회했죠. 2분기 수주 규모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브라질 2부와 정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구조물 공급 계약 등 대형 사업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51% 상승한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도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하나리츠 하나그룹 사옥 8,08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장교동 하나빌딩은 서울 시내 핵심 권역인 을지로 있고요.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연면적 25,000평, 임대료 100%인 오피스로 하나그룹이 본사 사업으로 사용 중인데요. 장교동 하나빌딩을 성공적으로 편입한다면 하나리츠의 총자산은 1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죠. 박진용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가구업계의 회복 기대감, 한샘리 현대리바트 1위 경쟁 불붙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급반등으로 업계 1위에 처음으로 올랐었던 현대리바트는 2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했고요. FN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리바트는 2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4,770억 원, 영업이익은 157% 늘어난 9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경제 한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시축빌라 2,900가구분, 정부 양도세 비과세 확대 검토합니다. 정부는 올해 1.10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소형주택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한정돼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헤럴드경제 노아름 기자입니다. 본입차 이주합, 에코비트 몸값 두고 눈높이 간극 여전하네요. 이에 대해 매각 측에선 수집 운반에서부터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 밸류체인을 갖춘 에코비트의 원가 구조가 타사 대비 우수함을 강조하는데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덕택에 고정비가 적어서 수익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폐기물 처리 시설은 운영비용이 대형화될수록 고정비가 줄어들고 소각 및 매립시설 또한 관리 인원이 소수만 필요해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낮다고 알려졌는데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코비트 원가 구조에서 인건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40% 내로 집계됐죠. 최동현 롯데손해보험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거고요. M&A 시장에서 보험사 매물이 점차 쌓이는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시도하며 비은행 부분 늘리려고 하는 우리금융도 현재 진행 중인 실사를 더욱 보수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 채무 책임자 지난 25일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M&A 추진 과정에서 오버페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유상증자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알파견의 경제뉴스였습니다.